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오후 1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 이 차트를 제가 캡처해둔 시간은 12시 34분이에요. 점심시간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시적으로 7만원을 좀 하회했다가 또 7만원을 지켰다가 7만원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 원씩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더라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7만원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7만원을 일단은 지켜주는 게 그래도 센티적으로는 괜찮은 시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7만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또 더 싸게 매수하려는 그런 주체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주체들은 단기적으로 1차 지지가 7만원이니까 7만원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그 대기 매수세들을 레벨을 좀 더 낮출 수도 있겠죠. 뭐 여러가지 심리가 다양하게 작용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7만원을 이탈을 혹시나 하더라도 거래가 막 크게 터지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7만원을 이탈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까지는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의미 부여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가격을 이탈하더라도 단순 시세만 놓고 전략을 구상하기보다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7만원이라는 가격은 현재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세를 그냥 이탈했다, 빠졌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전략적인 구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실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투매라든지 불필요한 대응 전략을 취하지 않고 내 물량을 잘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요 내용은 HLB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라는 것을 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너무 종목만 봐서도 안 되고 너무 시장만 봐서도 안 돼요. 또 특히나 너무 차트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예술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 한 가지에만 너무 꽂혀서 이론을 성립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식으로 성과를 내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자, HLB는 단기적으로 7만원대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고 유지를 해주면 또 좋지만 어제처럼 부득이한 체계적인 위험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 좀 감안하고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리스크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HLB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시장이나 업황 거시적인 걸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모든 게 HLB에게 영향을 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시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굳이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임팩트 있는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머니코드 김 대표의 영상을 보시면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매일매일 보시면 상황 다 판단하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오늘 새벽 아무래도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패드워치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어느 정도 보느냐 이거를 패드워치를 통해서 미리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이미 90%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보고서를 잘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고객님들께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항상 보고서를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JP모건에서 시황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해준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일단 뭐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여전히 지금 강해요. 사실 미국만 유독 압도적으로 강한데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일장이니까 단순하게 미국이 패권 국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버블의 영역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버블이라는 게 꼭 무조건 터져야 된다라는 이론이 성립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고 연착륙 또한 확정적인 상황이지만 미국이 대부분의 지표들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미국이 하나의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주변 국가 대비해서 너무 강한 기조가 유지되어 버리면 주변 국가들
국가들이 또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하다못해 환율,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 압도적으로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콩할 만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해외로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직접적인 데미지를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만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단독적으로 강하다라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경제라는 건 여러분들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혼자 강하다라는 거는 뭐 장점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뭡니까? 일본이죠.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있었는데 다행히 금리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금리 인상을 좀 보류하면서 기존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다면 시장은 또 소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리의 방향 자체가 다르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 자체가 다르고 또 이렇게 금리의 방향이 다르고 특히나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있었던 8월 5일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이 재확산될 수도 있는데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5일 날 있었던 블랙 먼데이처럼 급락이 나올 만큼의 상황은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의 방향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고 예견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주체들은요 벌써 팔아야 되겠죠. 이미 팔고 있을 거고요. 근데 뭐 금리 올리는 걸 보고 판다? 그리고 보고 판다라고 해도 즉시 판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러한 우려감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지듯이 막 몰려오면서 그렇게 두드러 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도 아니고요. 어쨌든 일본도 조용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미국장이 버블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근 시장 보시면 어때요? 어제도 미국장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다 급락 나타나니까는 우리나라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빠져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HLB도 잠시나마 7만 원을 하회했던 거잖아요. 국채금리도 또 튀었고 환율도 튀고 자, 그렇기 때문에 HLB를 투자하고 계시던 투자하고 계시지 않던 이 미국이라는 증권 시장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HLB라는 종목에도 영향을 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장이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하느냐 뭐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죠. 확인을 더 해봐야 되지만 미국장이 버블이다라는 논란이 계속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장이 버블을 논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일명 버핏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버핏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버핏 지수는요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시총 비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국가의 시가총액 나누기 GDP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을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7, 80%면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0% 이상이면 좀 거품이 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방금 보셨던 화면 좌측에 있는 지표를 제가 조금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버핏 지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100에다가 선을 그어 볼게요. 100에다가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은 게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2014년 정도부터 100을 슬슬 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레벨업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디 와 있습니까? 거의 170 좀 넘고 180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과거에 코로나 유동성으로 찍어 올렸던 그 시점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시장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상이면은 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180이 다 돼간다라는 거고 이미 2015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00%를 넘기 시작을 했지만 코로나 때 막대한 유동성으로 폭등을 또 했었고 문제는 지금 버핏 지수는 코로나도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자, 이 버블은요 터질 때까지 버블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 버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버블이 아닐 수도 있는데 버블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GDP의 증가라든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결국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고 경제 성장률을 더 탄력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시세들이 빠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 모든 걸 판단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정말 다양한 많은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하는데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하나하나의 성장 스토리와 사업을 보면 마냥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미국의 M7 기업들이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운 혁명적인 AI라는 이 산업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또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은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히 살펴보시면 마냥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장주에 끝없이 따라오는 꼬릿말이 버블, 거품 이런 거예요. 왜냐면 성장주라는 거는 실적과 비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 실적을 미리 땡기는 거고 미래에 이러한 혁명이 있을 거다 하면서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원래 향후에 미래에 그려질 그림을 보면서 시세를 그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면 또 버블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겁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는 이 지표가 뭐냐면 최근 PER 기준으로 지난 40년간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비싼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과거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죠. 터졌으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거고 버텼으면 혁명인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늘 언제든지 비싸다라는 것은 핑계 삼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하방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 입장에서 양방향성을 고려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머니코드 김 대표의 영상은 좀 많이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십니다.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저도 모든 걸 다 100%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HLB 영상 여기저기 많이 보실 텐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버티면 올라옵니다. 지금 이러한 호재들이 있어요. 악재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을 많이 써줘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큼 돈 벌고 어떻게 대박납니다 라는 소설을 많이 써주는데 이 소설을 쓸 때 또 그 뭐 세력이니 뭐니 하는 그쵸? 그런 주체들이 주가를 매번 모든 걸 다 설계한다라는 식으로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설을 많이 들려줍니다. 그쵸? 무슨 전자책 읽어주듯이 저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위로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드리고요.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를 알고 가셔야 될 때는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가서 판단을 해서 계좌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팩트 그대로를 다뤄드리고요. 또 시장이나 시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루기는 하죠. 다루기는 하지만 그냥 오늘 어땠습니다 정도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전략과 솔루션에 있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쵸? 왜 그럴까요? 저처럼 이렇게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본에 의존을 합니다. 대본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발표죠, 발표. 그냥 발표를 하는 거고 대본 없이 하게 되면은 설명과 이해를 시켜주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김 대표와 다른 유튜버와 그나마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일단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을 좀 넓게 이해하면 먹거리가 정말 많겠죠.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언급드리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ETF와 ETN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셔라. 하다못해 여러분들 목돈 1, 2천만 원만 가지고 ETF, ETN 1년에 대여섯 번만 매매하셔도 3년이면 230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 기업을 매매하잖아요. 기업을 매매하게 되면은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특히나 ETN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 얘네들은 종목입니까? 기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대폭 오히려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게 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이해하시고 이럴 땐 이거다. 요게 딱딱 계산이 들어옵니다. 너무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나마 관심을 갖고 해주신 분들은 오늘처럼 미국장 때문에 깜짝스러운 급락장에도 지금 아침에 그냥 시장가로 두드러 패서 매도하면서 바로 1, 200만 원씩 수익 챙기고 갑니다. 어제 엊그제 그냥 이틀 눈 감고 사가지고 특히 제가 라이브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S&P 500 빅스 선물 종목 코드 번호까지 알려드렸어요. 이거 ETN 그냥 눈 감고 사라. 시장이 더 좋아진다라고 해서 더 빠지는 상품이 아니다. 완전 밑바닥이다. 제가 분명히 라이브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라이브 와서 맞아 빅스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진짜 설명 다 해주셨었다. 김 대표님이 직접 언급 다 해주셨었다. 혹은 수익 냈다. 감사하다. 뭐 내용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러나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주식은요, 작은 관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관심조차 안 가지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당장 내가 물린 게 더 중요해. 행동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사랑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기계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배신도 잘해야 되고 바람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애지중지하시면요, 주식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가져다 주는 종목도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으로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100만원 익절하고 시작을 하고요. 옆에도 보시면은 눈 뜨자마자 190만원, 120만원 익절하고 시작하고요. 이건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20% 가까이 200만원 그냥 먹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하락장에 남들 기본급 월급만큼 그냥 먹고 들어가는데 리스크도 거의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알려드린다라고 했잖아요. 다 준대도 안 한다니까? 받아서 가져가서 하나라도 시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몇백만원씩 그냥 수익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면 그냥 뭐 그 수익은 그냥 내 것이 아닌 거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HLB에 들어가 있는 돈 혹은 뭐 다른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그 돈, 평생 동안 피땀 흘려서 내 시간과 내 건강을 바꿔가지고 어렵게 번 돈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모으신 돈입니다. 그런 돈으로 배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허무하게 그 돈을 낭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건 괜찮아요. 얻는 게 또 있으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해 두시면요, 주식은 절대 그렇게 알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성과는 온전히 투자자의 결정과 판단입니다. 알아서 갖다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주시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자료 만들어서 하나씩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ETF, ETN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3개 종목밖에 사고 파는 거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매매를 해도 3년 동안 2300%의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2000% 이상 수익을 내실 거예요? 어떤 자산으로 2000% 이상 수익을 낼 겁니까? 코인을 제외하고 나면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요. 왜 안 하는 거지? 두 번째, 단기 매매 급등주 공략 기법서. 이거는 이제 조금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다르실 수 있는데 좀 빠르고 공격적인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받아가셔서 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3차 라이브 한번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사전 신청 미리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이제 다가오죠.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핵심 관련 종목,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하나 12월에 2차 무료 추천주로 공개적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다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부디 좀 가져가셔가지고, 무료입니다. 정말 무료고요. 대신에 돈 벌고 여유 생기고 내가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정규반에 한번 오시면 되는 거고, 그쵸? 마트에 가도 시식해보라고 시식 코너에서 음식 조금씩 만들어서 먹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먹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잡수시고 맛있으면, 여유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지금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 실제로 제가 수익으로 다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 보는 종목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손실을 또 수익으로 더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무리한 거 하지 말고 꾸준하게만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이나 본문글 확인해 보시면요, 제가 네이버 링크 하나 걸어뒀는데 여러분들 그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계좌를 바꾸는 거예요. 남이 와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먹거리 너무 넘쳤고요. 오늘도 조선주들 엄청 올라가고 있죠. STX 엔진 최근에 강하게 반등, 우리 저점으로부터 매수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성광밴드 계속 갑니다. 그렇죠? 성광밴드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김 대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태광 따라갑니다. 성광밴드가 가니까 태광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최근에 저희 삼양식품 신고가에서 익절 깔끔하게 또 했고요. 현대중공업 말해 뭐해죠. 맨날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같은 하락장 미국장 급락 나왔는데 현대중공업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 다 했죠. 조선주는 뭐라도 주워 담아놓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잖아.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지금이라도 마음 먹고 뭐라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클릭해서 원하시는 거 하나라도 받아가세요. 부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직하게 수익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좀 일찍 올라갈 텐데 장 마무리 잘 하시고, 자, 필요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